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한다. 그리고 행동한다. 그렇다면 그 생각은 과연 무엇으로 할까? 매우 궁금하지 않은가?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을 매개로 생각을 할까? 곰곰이 잘 생각해보라. 그것은 바로 언어다. 말을 배우기 전에는 그림이나 느낌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꿈을 영화처럼 영상으로 꾼다. 아주 원시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이미 말을 배워서 알고 쓸 수 있을 때는 거의가 말로써 생각한다.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오늘 밤 잠자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보라. 자신이 과연 말을 통하지 않고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위대한 것은 이 언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명의 이기가 이성을 통하여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언어라는 것이다.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전쟁으로 휘몰아 넣었던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나 사상도 다 언어다. 이 세상에 말이 없고 글자가 없었다면 어디서 그런 주의나 사상이 전달되고 주장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물과 존재를 표현한 이름들, 즉 언어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들어가 있고, 영어권 나라의 사람들은 영어로 들어가 있고, 중국인과 일본인들은 각각 중국어, 일본어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한국인들은 말한다. 나는 한국인. 일본인들은 말한다. 나는 일본인. 미국인들은 말한다. 나는 미국인. 이런 식으로 서로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그리하여 서로 싸운다. 너는 일본인. 나는 한국인. 나는 미국인. 사실 이 세상을 모두 한 나라로 통합한다면 나라끼리의 싸움은 없어질 것이다. 생긴 모습이야 수술을 통해서 다 비슷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여기 전라도라는 지역과 경상도라는 지역이 있다고 하자. 이 두 지역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지역이 축구 경기 중 싸움이 붙었다. 거기서 사상자가 100여 명이 났다.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혀 싸울 이유가 없는데 말이다. 그들은 단지 너는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다. 우리는 지역이 서로 다르다. 라는 그 경험에 얽매여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두 지역 사람들이 서로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아무런 싸울 일이 없다. 만약 그 사람들이 싸움의 그 순간 서로가 모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있지? 하고 의아해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쳐서 화해도나 평화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꿔버린다면 그래도 두 지역의 갈등이 계속될까? 결국 그 싸움의 원인은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다 라는 경험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지 언어에 불과하다. 이 경험은 과거요, 기억이요, 죽은 것이다. 이 죽은 것이 현재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 경험의 집합체가 곧 나에고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언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한미국인이 시내버스를 탔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 대학생 몇 명이 그 미국인을 보더니 자기들끼리 한국인이 듣기에도 매우 민망한 말들을 막 해대고 있었다. 그들의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그 미국인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학생들에게 다가와서는 하는 말, 너희들 죽고 싶어? 대학생들은 그 미국인이 한국말을 모르는 줄 알고 함부로 말을 해댔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만약 그 미국인이 한국말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 대학생들에게 그 미국인이 아프리카 말로 막 욕을 해댔다면 그 학생들이 과연 기분 나빴을까? 아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쟤 왜 저러냐? 하면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언어는 우리의 마음속의 경험으로 자리 잡아 나의 고를 형성한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자라면서 교육을 통하여 배운 것이지 원래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허상이지 실체가 아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남들로부터 욕을 들으면 듣는 즉시 그 말을 해석한다. 그것이 한국말이라면 우리가 아는 말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해석하여 감정이 작용한다. 그리하여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때 만약 우리가 한국말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말을 모르는 어린애들에게 욕을 해보라. 그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 교실에 학생이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철수 개새끼 라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과연 누가 기분 나쁠까? 철수라는 아이만 기분 나쁠 것이다. 그러면 50명이 다 철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전부 다 기분 나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아무도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 왜냐,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편의상 임시적으로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이야 바꾸면 된다. 이름은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니다. 이름은 이름이고 나는 나다. 이름도 하나의 경험이다. 누가 지어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았다면 나는 이름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름은 단지 경험에 불과한 것이다. 거울 속의 그림자 때문에 왜 거울이 상처받아야 하나? 경험의 집합체인 나 때문에 왜 우리의 본질인 생명이 상처를 받아야 하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의 고통은 나의 고를 우리의 본질로 착각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것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그저 욕 한마디면 된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생명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경험의 집합체인 나를 본질로 알고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매일매일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 자기 집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열어주지 않는다. 안 그런가?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욕을 하든 자신의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놔두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원하지 않는 욕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 원치 않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듯이. 요컨대 어떤 상황에서 언어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그 즉시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관조하면서 그 아픔의 원인이 자신의 허상인 경험의 집합체, 즉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그러면 그 아픔에서 곧 벗어날 수 있다. 잠시 마음은 아플 것이다. 주먹으로 상대를 한 방 치고 싶은데 그것을 참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사귄다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길 때 냄새가 지독하듯이 나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도 고통이라는 냄새를 거쳐야 한다. 어휴, 열받아. 그 마음을 인내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인내를 통해서 나의 고는 서서히 죽어간다. 나의 인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법이다.